적혈구, 백혈구 혈소분 중에 한 가지만 감소될 때 빈혈이랄지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 감소될 때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다른 암종에 의해서 2차성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 감소증 환자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호전이 없을 때 골수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골수가 세포 충실도가 떨어져 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세포 충실도의 저하가 없는 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인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구 감소증, 그 중에서도 제일 중증이고 중요한 질환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마일로디스플라틱 신드롬,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어플라식 어네미아라고 하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그 유전자 검사가 발달함에 따라서 거의 100%에서 암 유전자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마일로디스플라틱 네오플라즘이 종양인데 그렇게 병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어는 그냥 MDS로 계속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요. 골수 부전 증후군이라고 또 그런 용어가 있는데 바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재생불량성 빈혈 포괄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재생불량 빈혈은 면역학적 원인으로 조혈모 세포가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예, 암 유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혈구 감소증이 보이는 질환이 바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분 중에 한 가지만 감소될 때 빈혈이랄지 트롬보사이토페니아,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 감소될 때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1차성이라고 하고요. 감염 또는 류마토이드 질환, 또 그 다른 암종에 의해서 골수가 침연되어 있어 나타나는 혈구 감소증 등의 2차성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 감소증 환자가 제 외래를 방문했을 때 수개월 동안 이렇게 호전이 없을 때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골수가 세포 충실도가 떨어져 있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세포 충실도의 저하가 없는 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환자가 비타민 B12 또는 엽산 결핍증이 있다든지, 또는 심한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이러한 원인이 있을 때를 바로 2차성 혈구 감소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혈모 세포가 뼈의 내부인 골수에서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디라도 골수의 이형성, 형성 이상 세포를 보이게 될 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구 감소증이란 재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잦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빈혈이랄지 혈소판 감소증, 출혈, 또 호중구 감소증, 감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의 세포 증식도가 높은 경우가 많고 그 모양이 이형성입니다. 일부 환자에서 백혈병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약 5분의 1에서 많게 보고하는 경우는 3분의 1 환자가 백혈병으로 변하기도 하고, 대부분 다 50세 이상에서 발견되고 젊은이도 가능하지만 이 50세 미만의 환자는 그 4, 50대에 유방암으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항암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는 벤젠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원전 사고를 받았다든지 그러한 특이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2차성으로 이렇게 젊은이한테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급속도로 그 빈도가 올라가는 경우고 약 1.5배에서 남자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아까의 그 원인들이 다 원전 사고랄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별한 선행 원인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2차성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건강검진이 많아지면서 무증상으로 초기에 발견되는 그 환우부 여러분들이 많고 또 혈구 감소증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고 드물게 비장 비대 약 20%의 그 환자들이 비장이 커져 있음을 신체 검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많이 차이가 나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피부 병변이 스위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가 면역 증후군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뭐가 형성 이상 이형성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핵 주위로 고리, 환상, 둥그란 형태로 뭐 직관적으로 보이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세포질 내 공포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날지 원래 핵이 하나인데 이렇게 핵이 두 개랄지 세 개랄지 또 핵이 핵을 낳는 그러한 모습이랄지 이러한 형성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유트로필에서 세네 개의 분절된 모습이 보이는 게 보통인데 한두 개의 세그멘테이션, 분절된 핵을 보이는 경우랄지 일곱, 여덟 개의 그 분절된 핵을 보이는 경우랄지 이러한 모습들이 이형성, 형성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치료 방법이 없었을 때 환자를 관찰하게 되면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했는데 근래에는 물론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사는 기간이 더 길어졌고 이제 완치되시는 분들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사실 이 병은 백혈병의 진행을 염려하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범혈구 감소증에 관련된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은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관련 없는 간 질환이랄지 리버 디지즈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여러분들이 진단받았을 때 어떠한 그 예후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국제 예후 점수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랑 그 점수에 그 관련 있나를 보면은 골수 내의 그 미성숙 세포의 그 퍼센티지랄지 염색체 이상이랄지 또 혈관 감소증이 한 개 있냐 아니면 두세 개 있냐랄지 그런 것들이 점수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 염색체 이상이랄지 세 개 이상의 염색체 이상을 가질 때를 복잡 염색체 이상이라는 때 또 7번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랄지 그럼 불량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고 또 5번, 20번 정상 염색체일 경우 양호 염색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혈색소가 10 미만, 또 호중구, 가립과 1800개 미만, 혈소판 10만 미만 일 때를 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 몇 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0점인 저유형군, 0.5에서 1점인 중간유형군 1, 1.5에서 2점인 중간유형군 2, 그 다음에 그 2.5 이상인 고유형군 이렇게 해서 저유형과 중간유형군 1을 저유형 그룹이라고 했고 중간유형군 2와 고유형군을 고유형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접근이 다르고 어떤 전문가들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이러한 저위험, 고위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을 합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군에 따라서 이렇게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 달라짐을 알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이 수혈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누적 생존 곡선이 크게 달라짐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후 예측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드린 게 국제 예후 점수 시스템이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개정된 국제 예후 점수 시스템이 있고
이제 분자 유전학적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SF3B1, TP53 등에서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런 거를 데이터화해 가지고 분자 유전학적 M은 몰레큘라라는 거 영어의 약자인데 분자 유전학적 국제 예우 점수 시스템 등이 근래에 와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보존 치료, 지지요법으로서 수혈이 가장 확실한 치료인데 예, 그 혈색소가 7 미만이고 빈혈의 증상이 있을 때 수혈하게 되고 또 20단위 이상의 적혈구 수혈 후에는 그 체내 저장 처리 페리틴이라고 하는데 이거 1000 이상으로 가다하게 축적되면서 심장, 간,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혈색소 침착증, 헤모크로마토시스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게 되는 철 킬레이팅 제제를 지지요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데페라국사민, 데페라시록스, XJ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중구 발열 시에 재빨리 강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가 젊고 전신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도하여 완치가 가능합니다. 빈혈이 있는 경우 그 다베포에틴, 내습, 에리스로포이에시스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혈청 에리스로포이에틴 값이 500 미만으로 낮을 때 그리고 수혈 요구량이 그다지 높진 않을 때 일주일에 두세 번 수혈하는 분이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수혈 받는 분일 때 이렇게 사용했을 때 수혈을 비의존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럴 확률은 약 5, 60%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적혈구 수혈을 피함으로써 3의 질을 향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치료 방법으로서 특히 저세포성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있어서는 면역 조절 치료, 사이클로스프린이나 ATG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일종의 사촌간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일부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로스프린, ATG와 같이 어플라스틱 어니미아, 재생불량 빈혈에서 쓰이는 치료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5번 염색체 결손을 보이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레날리도마이드를 사용하여 수혈 비의존율을 약 55%, 60%가량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DNA 메티라옥 체제로 그 아자시티딘, 디사이타빈을 사용하게 되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DNA 메틸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전자 발현이 억제돼서 질병이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적응군은 고위험군 환자들인데 고강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한테 쓰이고 또 조혈모 세포 이식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내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 6개월 후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교요법, 브리징 테라피로 사용하게 됩니다. SF3B환 변이를 가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프러시안 블루 철 염색을 했을 때 철이 탑재된 미토콘드리아에 둘러싸인 적혈 모구 이렇게 직관적으로 동그랗게 이게 푸른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고리철 적혈모구, 고리철 정모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모양을 가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SF3B1 유전자 변이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이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가장 흔한 약 25%에 30%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상입니다. 보통 예후가 좋고 즉 서바이벌 생존율이 높고 빨간색이 SF3B1 유전자 변성을 가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인데 또 그 진행률이 더딘 유전자 변성입니다. 바로 그러한 환자분들에게 루스파트르셉트, 레블로지 상품명으로 그러한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면서 그 헤모글로빈의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SF3 비환 유전자 변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효과가 좋아가지고 루스파터셉트란 약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은 환자의 나이, 전신 상태, 위험도에 근거하여 이러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있어서 저위험군 환자, 고위험군 환자에서 치료 목적이 다른데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바로 혈구 감소증 호전, 수혈 요구량을 조절, 나아가서 수혈 받던 분들을 수혈 안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고위험군 환자에 있어서는 항암 치료를 통해 간을 얻고 더 나아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한 완치를 하는 것이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혈 등의 지지요법, 조혈모 세포 이식의 고강도 요법 외에도 아자시티딘, 데시타빈의 DNA 메티라 억제제, ATG와 같은 면역 억제제, 그리고 조혈 촉진인자인 그 내수, 그리고 오큐 네가티브 신드롬에 사용하는 레날리도마이드, SF3 비환 그 유전자 변성의 MDS에 사용하는 루스파테르셉트가 쓰이는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이렇게 혈구감소증이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 재생불량성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골수라고 하면은 우측에 보이는 거에 구멍이 송송송 뚫린 골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가 없어지고 지방 세포로 변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 감소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재생불량 빈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구 감소증을 보이게 되는데, 아시아인에게서는 100만 병당 6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연간, 서구에서는 100만 명당 약 2명 정도가 연간 발생하게 돼서 아시아인한테 더 흔하게 발생을 하고, 10대, 20대 초반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또 60대 이상에서 발생 빈도가 또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인 게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든지 최근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에 이렇게 노출되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 임신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임신일 때 혈루감소증이 있다가 출산 후에 혈루감소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간혹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약제들, 대표적인 게 항암제고, 그거 외에도 항생제랄지 항경련제, 항갑상선제 쓴 환자들이랄지 드물게 이렇게 혈구 감소증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혈구 감소증이 있으면서 근래 어떠한 약제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또한 치료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암제 등에 의한 조혈모세포 손상이, 또는 그 환자의 증가된 면역 기전에 의한 조혈모세포 손상이 병태 생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세포 독성 림프가 조혈세모 세포를 손상시켜 가지고 이러한 재생불량 빈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은 이러한 혈구 감소증에 의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감소증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환자에 대해서 보통 약물 사용력, 화학물질 접촉력, 감염된 바이러스 질환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재생불량성 빈혈에 있어 가지고 그 예후와 그 치료가 중증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골수가 그 세포 충실도가 25% 미만이면서, 그다음에 교정 망상구 적혈구가 1% 미만, 그리고 가립구 감소증으로서 500개 미만, 혈소판 수가 2만 미만, 이러한 말초혈액에서 지금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중증 재생불량 빈혈이라고 하고, 과거에 치료 방법이 없었을 때 치료의 평균 수명이 6개월 정도였고 1년 생존율이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많은 좋은 치료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보다
훨씬 더 예후가 좋게 되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호중구 가립구에서 500이 아니라 200개 미만일 때 중증이 아니라 매우 중증, 영어로 very severe라고 하는데 매우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고 예후가 특별히나 더 나쁜 그 재생불량성 빈혈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증도 그리고 그 환자분들의 나이 그리고 환자분들의 활동도가 어느 정도인지 침대에만 누워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그 직장에도 나가고 예,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활동도를 보게 되고요.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는 더 나아가 젊은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이식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공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치료 방침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젊을 때 그리고 LHL에는 휴먼 루코사이트 엔티젠, 즉 백혈구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항원이 일치할 때는 공여자로부터 이식을 받게 되면은 80%의 장기 생존율이 있고, 예, 비록 그 형제 공여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환자분이 젊은 경우에는 타인 공여자가 일치하는 분이 있으면은 타인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식이 어려울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면역 억제 치료, ATG나 사이클로스프린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그 면역이 약한 분한테 면역 억제 치료를 하는 게 좀 어감이 안 좋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면역 조절 치료, 면역 치료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너무나도 활성화된 그 림프구를 억제하는 치료라서 면역 억제 치료인데 여하튼 이러한 ATG나 사이클로스프린 사용했을 때 3분의 2, 60, 70%의 반응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을 끊었을 때 재발률도 흔해서 약 3분의 1의 재발이 있게 되고 특히 경구 사이클로스프린 끊은 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경구 사이클로스프린을 적어도 한 2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ATG와 사이클로스프린의 합병증은 혈청 반응, 즉 ATG 주사를 맞은 1, 2주 사이에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고열이나 오한, 피부 발진, 가려움증, 근육통이 발생하는 혈청 반응이 있게 되고 또 사이클로스프린 등에 의한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감염증으로 이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 외에도 다른 치료로서 근육의 성장을 돕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 옥시메스론, 다나졸 등이 이러한 치료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치료 외에 비교적 최근에 L트롬보팍 등 로미플레이트가 치료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약제들은 그 혈소판 증진 촉진 제이인데 이것이 어플라스티오네미아 재생불량 빈혈을 사용해 봤더니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L트롬보팍 상품명을 레볼레이드라고 하는데 약 50에서 75mg부터 시작해서 100mg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로미플레이트 상품명을 로미플로스팀이라고 하는데 이건 피하 주사로 매주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 퍼 kg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약 6개월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재발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약제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요법으로 혈소판수를 만 이상을 올리는 혈소판 수혈, 혈색소를 7 이상 올리는 그 적혈구 수혈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렇게 출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이 아니라 5, 6만인 경우에도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환자분들이 다른 동반 질환으로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빈도를 더 높여줘야 됩니다. 9 이상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이식할 예정인 환자, 특히 형제간 이식을 할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수혈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식 후에 이게 생차 거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출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혈소판 수혈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대변 연화제를 사용한다든지 또 항상 근육 주사를 피해야 되고 아스피린 같은 약제를 피해야 됩니다. 또 환자분이 감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감염입니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이렇게 혈액 배양 후에 즉시 그 강범위 항생제 주사를 사용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었고 또 앞으로도 개발되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랑 잘 협조하면서 그 병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